44번부터 보면 되죠? 44번. 서로 다른 7개의 고무에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이 7개가 있고 주머니가 이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공이 주머니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 주머니, B 주머니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빈 주머니가 없도록 이라고 하는 건데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니까 뭐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만 들어간 경우, 여기 2만 들어간 경우, 여기 너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를 다 빼면 되죠.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는 여기가 비었거나 여기가 비었거나 두 가지 경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빼기 1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래서 총 7가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46번. 선생님 혹시 번호를 못 보고 슥 지나가면 얘기해 주세요. 푼 다음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6명의 학생이 떡볶이, 김밥, 라면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 주문할 때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 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했다는 건 한 명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 여러분이 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한 명이 주문한 경우도 있고 2명이 주문한 경우도 있고 3명이 주문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몇 명이 주문한 경우도 있어? 6명이 다 주문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아무도 김밥을 주문하지 않은 경우를 빼면 우리는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했을 거야 라고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6명이니까 첫 번째 학생이 뭐든 시켜도 되죠. 셋 중에 하나, 3가지. 그래서 총 3의 6개가 6즉. 자, 이제는 김밥을 주문하지 않는 경우니까 김밥을 메뉴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2의 6즉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49번. 어머 이게. 갑자기 국어 문제. 그러네요. 다음 중 그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선생님도 가끔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답을 봐야지 그제서야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적어도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나오면 정말 모든 사람이 헷갈릴 거예요. 경우의 수가 다른 하나를 구하세요. 서로 다른 6개의 스티커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 그러니까 6개의 스티커한테 선택권을 주면 되겠네요. 너 누구한테 갈래? 1, 2, 3번, 1, 2,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티커가 3명한테 갈 수 있으니까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3의 6제곱 이렇게 풀면 될 거고요.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9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바뀌었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 아닌가요, 그러면? 9명을 도배할 때 6명 다 해봐야겠네? 해봅시다. 자, 그래서 3개의 사과를 9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과한테 선택권을 주면 되죠, 그죠? 사과가 9에다가 9의 3승.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9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사과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사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않아요. 그래요? 9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줬으니까 9명한테 선택하겠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9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줘. 사과는 3개밖에 없잖아. 네. 사람은 9명. 종류가 여러 개 아니에요. 사과가 3개인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닐까. 근데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선택받지 못한 사과가 있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국어 문제.
이거는 사과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과가 이만큼씩 써 있어서 사람들이 가서 난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그러면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하나씩 가져오는 건데 9명에게 남김없이 3개를 하는 거니까 9명 중에서 1명한테 3개 다 줘도 끝이에요. 2개 하나 줘도 되고. 나쁜 일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6명 기본적으로 6명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6명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의 사과를 9명 중에 1명한테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과가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난 저 사람. 이렇게 휙 가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9가지에 3개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역시 3의 6제곱이네. 대단한 문제네요. 그래서 3의 6제곱이군요. 이거 보는 경우가 다를 텐데 이렇게 났군요. 9명의 자원봉사자가 집 고치기 활동에 참여했다. 9명을 도배, 청소, 보일러 공사에 3가지 활동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선택하는 거죠. 난 도배할래. 뭐 이런 거죠. 다 도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의 9제곱. 이게 답이네요. 6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첫 번째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3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회사에 3개의 부서가 있는데 6명의 신입사원을 3개의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그쵸? 너 어느 부서 갈래? 이렇게 했더니 A, B, C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죠. 똑같네. 오케이. 국어 문제였네요. 결국은 오케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네요. 답인데 국어 때문에 답으로서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거네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저 문제가 어려웠는지. 다음은 76번. 자, 조건을 만족하기 시작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는 3이다. 원소의 곱은 홀수이다. 자, 그러면 이쪽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몇 개 선택하라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세요. 근데 딱 곱했더니 다 뭐래요? 홀수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셋 다 홀수예요. 셋 다 홀수일 수 있는 방법은 1, 3, 5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문제가 있죠? 치역이 3개니까 반드시 3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쵸? 자, 일단은 가봅시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개. 그래서 3개 해서 3의 5제곱인 건 알겠어요. 좀 빼야겠어요. 누가 어떤 경우를 빼야 돼? 하나에 물리거나 자, 그렇죠. 하나에 몰리거나 어떤 게 좀 쉽냐면 하나에 몰리는 게 쉬워요. 그죠? 하나에 몰리는 건 1에다 몰리는 경우, 2에다 몰리는, 3에 몰리는 경우, 5에 몰리는 경우니까 3가지예요. 2개에 몰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 이거 하기가 쉽죠? 1, 3에 몰리는 경우, 3, 5에 몰리는 경우, 1, 5에 몰리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넣는 거죠. 그래도 좀 힘드네요. 그래도 역시 힘드네요. 그죠?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총? 3가지 경우가 있죠?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1,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너도? 2가지. 2의 5제곱. 그러면 1, 3인데 2의 5제곱에는 여기에 다 몰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또 빼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잘 생각했어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 고민된단 말이에요. 5.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3개에 5개가 가야 되지. 근데 여긴 반드시 하나씩은 가야 되지. 그래서 순서상을 잡는 거예요. 5를 3개로 나누는 거야. 자연수로. 그러면 1, 3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1, 2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5를 5개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 하나가 오고 3에 하나가 오고 5에 3개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구 하나에 하나가 왔으면 2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와 요 경우로 나누어서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뺄 거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3개니까 이거 일단 요거에 대한 우리가 조합에서 이렇게 조편성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 5명을 5개 1, 2, 3, 4, 5를 하나하나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하나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5에서 하나 선택하고 4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하나하나는 인원이 어때? 같지? 인원이 같은 게 있으면 그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기억하죠? 조편성에서 조편성에서 9명을 3명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에 3팩분의 1을 했던 거 기억하죠? 복습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되죠. 1, 2, 3, 4, 5, 6, 7, 8, 9를 뽑으나 4, 5, 6, 1, 2, 3, 7, 8, 9를 뽑으나 조편성에선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조편성을 하고 이 세 조가 된 걸 1, 3, 5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풀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접근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 77번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 중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것도 순서상 문제네요. 결국은 갈 수 있는 함수의 경우는 많은데 치역의 원소의 합이 6이다. 선택받은 애들의 합이 6이다. 해보면 6이 되는 경우는 1하고 5인데 5는 없죠. 그래서 2하고 4가 선택되는 경우. 또 누가 있어? 1, 2, 3이 선택되는 경우. 3 2번은 안 되죠? 3 2번은 안 돼요. 3은 아무리 선택해서 해도 치역에서 원소는 항상 몇 번만 써요? 한 번만 써요. 그래서 합이 6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2가지 2, 4로 가는 거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2의 4제곱. 그 중에서 모두 2로 가는 경우와 모두 4로 가는 거는 빼줘야 되죠? 그래서 2가지를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2, 4로 배열하는 경우는 끝난 거지. 함수의 개수는 끝난 거니까 이게 전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것도 전체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한다고?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을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곱한다는 의미예요. (1, 2, 3은)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1, 2, 3 1, 2, 3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없네. 아주 쉽게 3가지 3의 4제곱에서 천상 그렇게 풀어야 되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죠? 전체의 경우에서 하나만 간 경우와 2개만 간 경우로 빼주면 되죠. 그죠? 근데 어차피 얘가 봐. 얘가 2, 4든 여기 1, 3이든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개짜리는 이거 계산해서 그냥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4개가 2개로 하는 경우의 수는 요만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78번) 1, 2, 3, 4에서 x에서 x 괜히 지웠네요. (1, 2, 3을) 더한 게 4의 값의 3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문제가 그러네요. 1, 2, 3이면 F1, F2, F3 값과 F4 값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F4는 유아 독점이에요. 알겠죠? 혼자 이게 어딘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F4는 1로 갈 수 있네요. 1로 갈 수 있어요. 2로 갈 수도 있을까요? F4는 1로 가면 무조건 오케이. 이건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죠. 일단 나의 조건은 해석을 했죠. F4가 가는 값에는 다른 애들이 오면 안 돼요 라는 얘기지, 그지?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내가 해석을 했으니까 요거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지. 그럼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선 F4가 1이면 3배 해야 3이죠. 근데 나머지 얘는 제외했으니까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이 2, 3, 4인데 아무리 작아도 2가 3번이잖아. 2가 3번이니까 얘는 6은 될 거라고요, 최소. 그럼 당연히 3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만족해요. 괜찮네요. F4가 2여도 될까요? 네. 2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2가 되면 6이 돼요. 6. 맞죠? 그러면 1, 2, 3이 갈 수 있는 값은 1로 가서는 안 돼요. 셋 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죠? 1, 3을 나눠 가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쵸? 1, 3을 나눠 갖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1이 2개, 3이 하나면 안 돼요. 그쵸? 1 하나, 3 2개는 돼요. 오, 어려운데? 1 하나, 3 2개. 이건 가능하고요. 1, 3, 4 뭐 다 되고요. 제일 작은 걸 찾는 거니까 지금 1, 4, 1, 4도 안 돼요. 1, 1, 4도 돼요. 1, 1, 4도 돼요. 1, 1, 4도 돼요. 그러니까 1, 1, 1도 안 되고 얘부터 오케이예요. 문제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3부터는 더 까다롭네요. 더 안 되는 경우가 많네. 4면 4, 3, 10인데 3, 3은 9. F4는 4는 아니죠, 그죠? F4는 4는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1, 3, 3 되고 1, 3, 4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F3이 4면 3이면 3, 3은 9라서 3, 3은 9라서 2, 4, 4, 1 되고 이건 되는 것만 따지면 4, 4, 1 되고요. 4, 4, 2도 당연히 될 거고요. 4, 2, 2는 안 되죠, 그죠? 맞아요? F3이 3이면 여기가 9가 되잖아. 3F3은 9가 돼서 9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4, 4, 1이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커야 돼. 그럼 4, 4, 2 가능하고요. 3은 안 되고 4, 4, 4가 가능해요. 이렇게 많이 풀어야 되나요? F4는 4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이러한 개수들이에요. 이렇게 풉시다. 됐죠? 자, 봅시다. F4가 1이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1, 2, 3은 가질 수 있는 값이 아무거나 가져도 되죠? 그쵸? F4가 1이 됐어. 요게 이 케이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갖든 상관이 없죠. 요 중에서 함수가 되는 거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2가 3개, 3이 3개에서 3의 세제곱 27개가 나오네요. 그죠? 됐죠? F4가 4가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4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F4가 2인 경우로 한번 풀어봅시다. F4가 2인 경우에 1, 2, 3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거 괜히 집었네요. 6이니까 2인 경우에 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1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1이 몇 개가 지금 선택되느냐가 사실은 문제인 거야. 3, 4는 많이 선택될수록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1이 몇 번 선택되느냐가 문제인데 1이 2번 이상 선택되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6이니까 하나 되네요. 1이 2번이고 4가 한 번이면 돼요. 됐죠? 오케이.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무식하게 풀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풀고 우리가 답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1이 한 번이고 3이 두 번인 건 1이 한 번이고 3이 두 번인 것도 가능하고요. 133, 144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없네요. 요게 1이 포함됐을 때 우리가 가능한 값이에요. 됐죠? 나머지는 3, 4에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3, 4에서 3개가 선택하는 경우 2의 세제곱 맞죠? 그래서 요거만 이제 요거의 경우의 수만 좀 각각 찾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풀었어. 선생님은 어렵게 풀까요? 1, 1, 4 하나하나 4 하나하나 4 하나하나 4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하나하나 4는 둘 중에 한 대고 4에 하나만 오는 거지? 4에 하나만 오는 거지? 그러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죠? 3이 왔다 그러면 1,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4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1, 3, 3은 1이 한 번 선택되고 나머지 둘 다 3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셋 중에 하나가 1을 가고 나머지 둘은 3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3, 4가 좀 까다롭네요. 1, 3, 4인데 1, 2, 3이니까 이거는 그냥 세 개를 세 개에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3팩토리얼. 맞아요? 1, 4, 4도 마찬가지죠. 두 개는 4로 가야 되니까 하나가 1로 가야 되는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얘도 세 가지. 이렇게 되네요. 무식하게 풀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쉬워지기 시작하네요. 4, 4, 1도 세 가지. 4, 4, 2도 세 가지. 4, 4, 4는 한 가지. 이렇게 풀면 되네. 됐죠? 이렇게 풀시면 될 것 같아요. 썩 좋은 풀이 같진 않지만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디어가 좋은데 햄버거를 먹어서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네요. 왠지 선생님 마음이 되게 지금 불편해요. 분명히 되게 좋은 신박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사건으로 풀었으면 어땠을까? 뭐죠? 비슷해요. 끝났어요. 이거 아니에요.
70 달려. 그 좀 전에 푼 게 78번인가요? 오, 그럼 이제 98번으로 가면 되나요? (98번) A, B, B, C, D, E를 일렬로 나갈 때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쉽지 않네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웃하게 풀고, 그러니까 이웃해서 풀고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빼면 돼요. 전체는 몇 가지일까요?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전체인 건 알았어요. 자, 이웃한 경우를 뺍시다. 누가 이웃해 있어? AA랑 BB죠? 근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AA가 이웃한 경우, BB가 이웃한 경우, AA와 BB가 같이 이웃한 경우. 맞아요? 근데 A가 이웃한 경우 B가 이웃하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A는 이웃해 있다, B는 맘대로 해 라고 풀어요. 요번에는 B는 이웃해 있어, A는 맘대로 해.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 A가 이웃하면서 B도 이웃한 경우가 있죠. 얘는 B는 이웃하고 A는 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A가 또 이웃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몇 번 빠졌어요? 2번. 2번 빠진 거예요. 어떤 게?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한 게. 여기 지금 이게 빼기, 요걸 뺄 건데, 둘 다 뺄 건데, A가 이웃한 경우와 B가 이웃한 경우인데, 여기는 B도 이웃한 경우가 들어가 있죠. B가 이웃했다 그랬으니까 A도 이웃한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걸 요거랑은 사실은 어떤 거야? 같은 거죠. A와 B가 이웃한 거니까. A와 B가 이웃한 거. 근데 2번 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어떻게? A, B가 이웃한 경우로 한 번 더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합사건 같은 걸 할 때 더하고 교집합은 한 번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어려운 말로 하면 포함배제의 원리, 더하고 빼는 원리 기억나나요? 이런 거.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A의 개수를 더하고 B의 개수를 더하면 실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몇 번 더해졌어? 2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지 맞아요 라고 하는 문제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포함배제의 원리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웃했다. 그럼 A는 하나로 보세요. 자리 바꿔도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6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둘 다 이웃했습니다. 묶어. 그럼 몇 개로 보여요? 5개로 보이죠? 그러니까 5팩 이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A, B가 이웃한 게 A 묶음이랑 B 묶음이랑 A는 A대로 묶여 있고 B는 B대로 묶여 있는 거야. A, B가 둘 다 이웃한 거야. 그러니까 요건 A가 이웃했어. B는 맘대로 해. 그런데 여기엔 B도 이웃한 경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긴 B가 이웃했어. A는 맘대로 해. 그랬는데 A도 이웃한 경우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A, B가 둘 다 이웃한 경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은가요? 오케이. 이런 거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은 5팩으로 전체적으로 묶어내시면 돼요. 여기는 5팩 들어있고 여기도 5팩 들어있고 5팩 들어있고 5팩 들어있죠? 5팩으로 묶어내서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좀 안 되나? 약분이 조금 안 되네요. 나중에 약분 합쳐 나중에 2 곱해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곱셈이기 때문에 묶어낼 수 있어요. 99번. 해볼까요? 자, 예시가 있네요. 예시가 있어서 아주 풀기 조금 좋으네요. 일단 일행을 배열하면 되죠. 그렇죠? 일행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일행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맞죠? 오케이. 다 배열했어. 그 중에 하나가 얘야. 그럼 이제 얘 가지고 공통점과 특징을 찾아야죠. 보니까 A가 분명히 이 중에 3개가 있겠죠. 그 A 3개를 찾아서 그 밑에 B, B, C를 놓으면 돼요. A 밑에는 A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6개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6줄을 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배열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누굴 찾으라고? A를 찾으라고. 이 밑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B, B, C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B, B, C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A, A, A는 구분이 안 되지만 여기가 지금 몇 번째 자리인지 몇 번째 자리인지 몇 번째 자리인지 구분이 되죠. 여기가 2번째 자리고 여기가 5번째 자리고 여기가 6번째 자리잖아. 그러니까 B, B, C가 오는 거와 B, C, B가 오는 건 달라요. 그러면 이 세 자리에 B,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2개는 일단 같으니까 C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C가 자리를 딱 잡는 순간 나머지는 다 B예요. 그죠? 그럼 C가 자리를 잡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그래서 C가 자리를 잡는 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요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BBC는 지금 배열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줄이니까. 그럼 그 밑에는 다 뭘 놔야 돼? AAA를 놔야 되지. 얘네들은 어떻게 놓든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여기 경우가 한 가지.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이해가 가지 않나요? 응? 이해가 가지 않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일단 선생님은 지금 딱 본 게 답이 나올까?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잖아. 난 내가 분명히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간혹가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답이 나올까? 이렇게 슬쩍 본 거예요. 5, 2, 10 3, 2, 6, 60, 30, 180개인가? 뭐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맞네요. 오케이, 다시 봅시다.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어쨌든 윗줄에 AAA, BBC를 놓는 거죠. 밑에 줄에 AAA, BBC를 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만 지키면 돼. 같은 알파벳을 안 놓으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A를 먼저 놓고 첫 번째, 그러니까 1행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2행을 놓자 이렇게. 얘는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는 2행을 먼저 놓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1행을 먼저 놓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행은 6개의 자리에 6개의 숫자를 놓는 것을 문자를 놓는 거니까 그냥 6팩에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리가 배치가 됐어요. 자, 이 경우의 수 중에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B, A, C, A, B, A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자, 이 경우의 수를 셌기 때문에 이건 아무거나 놔도 되죠. 자, 이렇게 놨을 때 밑에를 놓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A 찾고 A 찾으면 되죠? 여기에 이제 누굴 놓을 거냐면 B, B, C를 놓을 거죠? B와 B는 같은 거니까 C만 자리를 잡으면 근데 왜 음. BCC가 왜? 이게 준비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 준비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됐어요. 아 됐어요? 네. 다른 사람 다 됐어요? 됐어? 근데 그 어. 1, 2행이 어차피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대로 나오는데 배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6팩분에 같은 그림이 두 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는 게. 오 멋진데? 멋지네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야. 멋지네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배열하든 간에 A 밑에 하나는 B고 하나도 B고 하나는 C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묶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자는 거야.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게 몇 개 있어? A, B 이거 같죠? 네. 그다음 이것도 같죠? 그러니까 근데 얘랑 얘랑은 같지 않죠? 네. 그러니까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우와. 아니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닌데? 됐어요? 오 봤죠? 경우의 수는 훨씬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와. 오 좋아요. 신박해요. 좋아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멋져요.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A,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머리 아파. 자, 중복을 허용하니까 A를 몇 번 뽑아도 상관이 없고 B를 몇 번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A, B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우를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순서상 문제예요. 4개죠. 그러니까 4개를 한번 1번, 2번 그냥 4개를 묶음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2개 그러니까 너 하나 너 2개 이렇게 뽑는 경우 있죠. 4개는 뽑아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2개를 뽑으면 너 하나 있는 경우 있죠. 너 2개 너 2개 너 안 뽑는 경우도 있죠. 지금 선생님은 아예 A, B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A, B는 반드시 하나씩 포함되게 뽑을 거예요.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2개고 여기가 하나인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거 왜 있나요? 없네요. 선생님 생각엔 없는데. 맞죠? 기준은 하나 두면 돼요. B가 하나 뽑힌 경우와 B가 2개 뽑힌 경우 3개 뽑힐 수도 있나요? 3개 뽑힐 수도 있네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다니. 이것도 있네요. 6건. 여사건도 괜찮아요. 여사건도 괜찮은데 C만 4번. 네. 아니 A랑 C랑만 뽑힐 때 B랑 C랑만 뽑힐 때랑 빼고 C가 4번 뽑히고 한 번 더하면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칭찬받았어. 잘했어요. 좋네요. 근데 전체 경우를 어떻게 풀었어? 그 중복수를 3에 4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A, B, C 3개에서 3에 4제곱해서 그 다음에 그 괜찮네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것이 있는 수녀도 안 풀었는데요. 여기 조금 들어가네요. 좀 잘 풀었어요.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자리니까 여기가 3개니까 근데 좀 경우가 많지 않나요? 3의 4제곱에서 모두 다 A인 경우, 모두 다 B인 경우, 모두 다 C인 경우 일단은 다 빼야 되고. 안 빼는데. 안 뺐어요? 아니 저기서 A랑 C랑만 뽑히는 경우는 2에서 안 쓰니까. 이게 A랑 C. 네. 그 다음에 B랑 C랑 해서 한 번 더 빼요. B랑 C랑 하고 C가 4번이 2번 빠졌으니까 1 더하고. C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네요. 여기 왜냐면 A 뽑은 경우가 빠졌을 테니까 그지? 좋으네요. 중복순열도 풀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뭐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풀이 방법을 여러 개 갖고 있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좋아요. 여기가 4팩 2팩으로 나눈 거고 요것도 4팩 2팩으로 나눈 거. 요게 같은 거예요. 요게 같은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건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요건 2팩으로 나누고 요거 3팩 3팩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걸로 쭉 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답은 나오나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선생님 생각에도 맞을 것 같네요. 정확하게. A, C, B, C 그 다음에 어차피 다 들어갔으니까 C만 뽑은 경우 하나 더 해주고 오케이. 좋았어요. 오. 멋진데? 다들 6장의 카드 중에서 6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짝수의 조건이죠, 그죠? 그럼 6자리 중에 누구를 먼저 봐야 돼? 여기 맨 끝자리만 보면 되죠. 여기가 짝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짝수가 들어오려면 누가 가능해요? 0 또는 2죠. 근데 0이 딱 들어오고 2가 딱 들어오는데 0이 들어오는 순간 엄청 좋아지는 거죠. 0이 들어오면 이 0은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5개를 배열하시면 돼요. 따라서 0이 들어오면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2가 왔어요 라고 했어. 2가 왔어요. 이가 왔으면 여긴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수가 이제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어서 첫 자리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로 나눠서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왜 두 가지 경우라고 풀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자리에 2개가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렇게 풀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2가 하나인 거죠. 2 하나 썼으니까. 2는 하나고 1은 몇 개야? 3개야. 이게 나중에 확률 들어갈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다를 때는 나눠서 푸는 게 좋아요. 경우를 두 가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2가 오는 경우와 1이 오는 경우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오는 1이 왔다 그러면 1이 왔다는 거는 1이 하나 쓰였다라는 거니까 지우고 나머지 4자리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0, 1, 1, 2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2가 왔다. 2가 왔으면 2가 여기에 쓰인 거니까 4자리에는 0, 1, 1, 1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풀이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계산이 돼서 4라고 쓸 수 있으면 4라고 써도 돼요. 알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특히 경우의 수는 수식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보여줘요. 수식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간단하게 그냥 해버리는 게 여러분한테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가능하면
다 쓰는 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버릇이 돼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풀 거기 때문에 분명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었을 거고, 그랬으면 그냥 4로 한번 쓰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세요. 뭔가 다 계산하고 더하기를 못해서 이거는 바보라고 안 해요. 이거는 집중력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112번) 여섯 개의 숫자 111, 234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하자. 이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A라는 집합은 뭐냐면 저 112, 234를 이용해서 만든 6자리 자연수 집합이에요. 어떤 x를 여기다 갖다 넣었대요. 그 x를 하나 뽑아오래. 여기 a가 있잖아. 조건지시법은 항상 이쪽 조건 집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건지시법이에요. 조건지시법은 조건지시법을 읽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조건지시법이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 집합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항상 어떻게 봐? 이렇게 봐서 여기가 조건이고 이쪽이 모양이에요. 이 조건을 따지는 애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원소를 만드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읽어드려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그 원소를 100을 나누어서 가우스는 무슨 뜻이에요? 최대 정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수 부분이에요. 가우스는 함수는 이제 여러분 고3 정도 됐으니까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숫자의 정수 부분을 찾아내는 기호가 바로 가우스예요. 예를 들어서 3.1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가우스 하면 3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2.3의 정수 부분은 얼마냐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가우스를 하면 마이너스 3이 돼요. 이건 왜 일어나는 일이야? 소수 부분이 양수로 정의돼 있어서. 소수 부분이 양수로 정의돼 있어요. 자, 잘 기억해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지수로 구할 때도 나올 때지만 소수 부분이라는 값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은 수죠. 소수 부분의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떤 수로 정의돼 있어? 양수로 정의돼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은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0.1은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소수 부분인 거야? 이렇게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1.3이라고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0.3이죠. 그럼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 왜?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되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7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수 부분이고 이게 정수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소수 부분은 양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3의 가우스를 하면 쉽게 외우는 방법은 왼쪽 정수로 외우시면 돼요. 왼쪽 정수가 바로 정수 부분의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은 갑자기 또 딴 수업을 해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2.3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얘의 왼쪽인 정수를 찾으시면 그게 바로 정수 부분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쨌든 정수 부분 값이라는 거예요.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우스는 그래서 자꾸 나오는 식이에요. 가우스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꾸 왜 자꾸 나올까? 제가 의미가 정수 부분이라서. 정수 부분은 배웠잖아. 그지? 그 정수 부분 배운 걸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볼게. 자, 그러면 어떤 수, 이 수를 100으로 나누어서 그거의 정수 부분을 찾은 애들을 가지고 원소를 만들래요. 됐죠? 그럴 때 개수를 구하래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면 하나 만드세요. 111, 233으로 일단 집합 A의 원소를 만들어 보자. A 집합이라는 애는 원소를 마구 가질 텐데 얘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6팩을 3팩으로 나눈 것만큼 나오겠죠. 6개의 숫자를 배열한 숫자들이니까. 그지? 0은 없으니까 그냥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만드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오늘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겠네. 나가봅시다. 오늘 진도 나갈 게 적어. 다행히. 그쵸? 그럼 그 중에 뭐 하나 만들어 오지 뭐. 1, 2, 3, 4, 1, 1 이렇게.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점이 여기 붙죠. 그러니까 앞에 네 자릿수가 바로 정수 부분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나 뭘 빼먹었지? 1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1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수네요. 같은 수네요. 그럼 결국은 요 앞에 네 자리가 다른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앞에 네 자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접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죠? 여기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1, 1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경우 1, 4, 2, 3 뭐 이런 거죠. 2, 3, 4, 4 뭐 이렇게 되는